여러분, 2025년 12월 어느 날 밤 중국 메모리 기업 회의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 10명이 핵심 공정 데이터를 USB에 담아 빼돌린 혐의로 한국에서 기소됐습니다. 연봉 2배, 3배를 제시하며 스카우트한 결과였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 데이터만 있으면 중국이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 중국은 138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베이징 중국 정부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굴기, 우리도 삼성처럼, 우리도 TSMC처럼. 그렇게 10년간 쏟아부은 돈이 138조 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2019년 우한 홍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만 축구장 수십 개 크기 투입된 수조원, 우리가 곧 삼성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했. 그런데 2020년 11월 갑자기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왜일까요? 반도체가 한 개도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있는데 제품은 없었습니다. 땅만 파놓고 장비만 들여놓고 끝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은 왜 실패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재가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미국 FBI가 일본 히타치와 미쓰비시 엔지니어 13명을 3명을 체포합니다. IBM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렸다는 혐의였죠. 당시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압박해서 엔화 가치를 급등시킵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환율 정책과 무역 보복으로 일본 반도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전자가 2002년부터 인텔 다음으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2020년 1월, 지금 중국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 왜 일본은 무너졌는데 한국은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왜 중국은 138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따라잡지 못할까요? 답은 수율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새벽 3시, 야간 교대조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한 장당 1,000개 칩이 나오는데 오늘은 800여 개만 정상입니다. 수율 89%, 어제보다 1% 떨어졌습니다. 팀장이 묻습니다. 온도 확인했나? 네, 확인했습니다. 압력은 네 정상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뒤지다가 발견합니다. 3년 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습도 때문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정말 습도가 0.3% 높았습니다. 미세 조정 후 수율이 다시 90%로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술입니다. 3년 전 실패 데이터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을 볼까요? 2025년 중국 메모리 기업 CXMT 삼성에서 스카우트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는 삼성의 공정 설계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수율이 70%에서 안 올라갑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삼성에서는 장비 엔지니어 담당, 품질 관리 담당, 설비 유지 보수 담당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 회의하면서 어제 이 라인에서 수율이 떨어졌는데 온도를 0.5도 올려볼까요? 이런 대화를 수백 번 반복하면서 쌓인 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자, 여기서 2026년 1월 최신 상황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자립률이 2024년 25%에서 2025년 35%로 급등했습니다. 당초 목표치 30%를 훨씬 웃돕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중국 원자력 연구원이 최초의 국산 이온 주입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팁 제조 필수 4대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선전의 한 연구소에서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시제품 생산이 이뤄져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따라잡은 걸까요?
여기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SMIC의 3나노미터 공정 수율은 60% 내외 같은 시기, 대만 TSMC는 60% 후반, 겨우 몇 퍼센트 차이 아니냐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10만 장 생산하는 공장 기준 수율 65%면 6만 5장 판매, 수율 60%면 6만 장 판매, 한 달에 5천 장 차이, 1년이면 6만 장 차이, 한 장당 1억 원이라고 치면 연간 6조 원 차이입니다. 보셨습니까? 수율 5% 차이가 6조 원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2025년 10월 경주 APC CCO 서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4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젠슨 황이 웨이퍼를 들고 환하게 웃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세계 최초 HBM4 양산 선언입니다. HBM4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12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층간 간격이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정렬시켜서 쌓는 건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요, 아직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첫째, 소재 기술.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초미세 구리범프를 만드는 기술이 없습니다. 둘째, 열 관리 기술. 칩 12개를 쌓으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걸 제어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셋째, 수율이 90%도 12개 쌓으면 최종 수율은 30%대로 떨어집니다. 이걸 70% 이상으로 올리는 게 진짜 기술인데 중국은 아직 못합니다. 자, 여기서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 62%, 삼성전자 17%, 한국 기업 합쳐서 79%, 전 세계에 공급된 HBM 5개 중 4개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SK 하이닉스 2025년 3분기 매출 24조 4천억 원 영업이익 11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 47%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의 수익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언론 보도의사위에 SK맨 SK 하이닉스 연간 총보수가 상위 인력 기준으로 3억 원대 중반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삼성전자 반도체공학과 경쟁률 89대 1, 한양대 SK 하이닉스 반도체공학과 11.8대 의대 대신 반도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위기는 다른 곳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디램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 50에서 55% 상승했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이 4배 폭등했습니다. 인도 메모리 시장에서 16GB 제품이 5천 루피에서 1만 5천 루피로 급등했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좋습니다. 가격이 올라 수익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 신호입니다. 왜냐고요? 중국이 첨단 시장에서 밀리자 레거시 반도체로 물량 공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구형 공정으로 만드는 반도체입니다. 자동차, 가전산업 기계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중국이 이 시장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가격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싸게 줄게, 삼성 SK 하이닉스보다 30% 싸게 줄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이 선택한 전략은 명확합니다. 대체 불가능. 중국이 아무리 싸게 줘도 우리 칩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5배 확대된 초대형 투자를 단행합니다. 2030년 완전 가동 시 월 35만 장이 추가됩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메모리 투자를 상당 수준 증가시킵니다. HBM 월 생산량을 17만 장서 25만 장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용인 차세대 반도체 연개발 단지를 찾았습니다. 2030년까지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본원적 기술력을 회복하자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메모리 1위 탈환 선언입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26 1월 코스피가 드디어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대감입니다. 전 세계가 AI 칩을 원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한국은 그 몇 개 중 하나입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2026년 HBM 매출을 26조 원으로 봅니다. 2025년의 3배입니다. HBM4 비중은 절반을 넘깁니다.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33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노립니다. 노무라 증권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이 9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양대 산맥이 각각 100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 포기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5월 대기금 3기 3,440억 위안 약 69조 원을 조성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내 반도체 생태계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며 반도체 산업 가치 사슬 전 분야에서 중국의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구심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첨단 노광 장비,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미국 정부가 ASML에 중국한테 파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 중국은 막혔습니다. 공장은 있는데 엔진이 없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2025년 12월 밤 중국 회의실에서 시작된 이야기. 삼성 엔지니어 10명이 데이터를 빼돌렸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못 따라잡습니다. 왜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입니다. 삼성이 20년 동안 쌓아온 실패의 데이터베이스,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매일 아침 회의하면서 0.1도, 0.01 기압 차이를 논의하는 조직 문화 생태계입니다. 설계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장비 엔지니어, 품질팀, 유지 보수팀이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쌓이는 노하우 시스템입니다. 3년 전 실패 데이터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 이게 바로 진짜 기술입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장비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자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200조 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 공장 새벽 3시 야간 교대조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수율 1%를 올리기 위해 데이터를 뒤지고 있습니다. 이천 공장 오후 2시 품질팀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불량품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인연구소 밤 10시 설계 엔지니어들이 HBM2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묵묵한 실행,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개선을 기억하세요. 수백 조를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생태계를 가진 나라가 결국 이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